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이제 9월 넷째 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만한 주요 정부의 일정들이라든지 또는 공시 일정들 살펴보면서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부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21일부터 25일이죠. 일단 첫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지수들은요,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안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업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타격을 받는 업종들은 있지만요. 그런 업종들은 일단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5G, 2차 전지, 수차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뉴딜 정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또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재위의 전체 회의들이 있습니다. 20일은 뭐 가장 뭐 항상 화요일마다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자부에서 에너지 혁신 기업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뭐 에너지 혁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탄소 관련된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이 그린 뉴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또 다른 어떤 지원 전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추경 관련된 내용들도 화요일 날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들도 당연히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경기라든지 또는 증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중대본회의가 있고요. 뭐 중대본회의야 계속 있습니다. 뭐 25일에도 있죠. 일요일에도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가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또 뉴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가 목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동향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 현안 조정 회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 날 금요일이죠. 이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지수라든지 교역 조건 등이 있는데 무역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선요,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원재료를 수입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되파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출주 같은 경우는 원달러 원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죠. 왜?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거니까요. 그래서 무역 지수가 과연 이번에 계속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출주에게는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좀 무역 지수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주요 지표들인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나 또는 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연설들이 있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심해지면서
거기다 이 기술주의 시총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마지막 장도 결국은 미국 지수가 좀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가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뭔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있는 미국 연준과 같은 이런 기관들의 연설 내용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21일 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화요일 날도 FOMC 브레이너드와 그리고 윌리엄스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지표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파월 의장 또 연설이 있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23일은 대부분의 국가들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와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FOMC 미국 메스터 연설이 있고 미국도 역시나 제조업과 서비스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항상 수요일 날 있죠. 원유 재고는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원유 관련된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유가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원유 재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총리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발표들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본 통화정책 회의록 발표가 있고 유럽 중앙은행 원래 보고서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 지표죠.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하고 미국 신규 주택 판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캔사스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근원 내구재 수주 등이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도 이외에도요. 주요 지표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지표들만 찝어서 올려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베스팅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소한 좀 짜잘한 지표들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요즘 관심이 많은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공모에 대한 부분들만 볼게요. 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21일 날 BBC 신규 상장이 있고요. 22일 날 화요일이죠. 박셀바이오와 SY 그리고 정다운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신규 상장 등록들 기존의 청약을 넣어서 배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겠죠. 주식이. 그리고 배정이 안 된 자금들은 정해진 날짜에 다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률적으로는 상장 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장 기업들은 없습니다. 청약을 받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조금 상승 흐름 나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전에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데 21일과 22일 날은 웨이브 일렉트로 이 코스닥 기업 공모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22일과 23일은 파나시아 그리고 22일과 24일은 마더스제약 그리고 24일과 25일은 넥스틴 그리고 LVMC가 있고요. 마지막 25, 28일 날은 퀀타메트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타 범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요것들은 신규 상장인 경우가 많고요. 앞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 이후에 이제 조만간 또 빅히트 엄청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공모주 한 번씩 넣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성만 있다는 것들이 좀 확인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올해 가장 컸던 상장 기업을 보면
SK바이오팜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있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렇죠. 물론 물량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보면 절대적인 수익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청약이 앞으로 나올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많습니다. 지금 카카오 계열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자회사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히트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한 번씩 청약을 넣어보시면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시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 복잡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처음 할 때는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해보시면 굉장히 앞으로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업들 상장매에 상당히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기대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수혜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뉴딜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 자체가 조금 이제 지난주 중반부터 좀 밀렸죠.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된 주나 디지털 뉴딜 관련된 이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변동성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군들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K-리딜 정책이 지금 프로젝트 기간만 봐도 한 6년 정도입니다.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뉴딜 관련된 펀드라든지 그리고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내용도 보셨을 거예요. K 뉴딜 지수를 거래소에서 발표했죠. 그래서 2차 전지 K 뉴딜 지수, 뭐 바이오 K 뉴딜 지수, 인터넷 K 뉴딜 지수, 게임 뉴딜 지수 이렇게 해서 10종목씩 4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K 지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펀드라든지 ETF와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뭐 한투라든지 삼성자산운용과 같은 가장 메이저급 회사에서 이미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이 뉴스화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달 초부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요 관련된 사업들 쪽으로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K&L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인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제가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 상당히 많아요. 2차전 종목이 요 3개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쭉 한번 보셔야 되고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가장 그린 뉴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보셔야 되고, 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5G가 일단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첨단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서는 5G 기술이 필수입니다. 지금 정보의 어떤 저장보다는 처리를 하는 부분들, 이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속도와 관련돼 있는 이 5G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온라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요새 뭐 DNA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가장 뭐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쪽 사업이 그래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SOC 인프라 쪽도 이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SOC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 종목을 선택하실 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나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된 이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 상승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책적인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버텨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테마가 되는 종목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뭐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장중에 유튜브를 이제 올려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 카테고리 들어오셔서 여기 URL 클릭하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려드렸죠. 여기에 또 오픈 채팅방 URL 올려드렸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전부터 장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주식 관련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관련된 내용들도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보시면요. 리딩 시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리얼스탁 실시간 종목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상시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관련된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 모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그런 상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 사실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특히나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 힘든 창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좋은 종목들도 추천주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주말도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밤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장전의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종목과 섹터 그리고 정보들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리얼스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